안녕하세요, 마곡 길냥입니다. 제가 오늘은 청라에 왔습니다. 이야, 이게 청라를 오늘 분석해 볼 건데 솔직히 조금 겁이 납니다. 청라 분들이 화력이 막강하죠. 말 조금 잘못했다가는 멍석말이 당할 것 같아서 겁이 좀 납니다. 영청송 지역, 그러니까 영종도, 청라, 송도 국제도시, 이 지역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도전을 많이 했었죠.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국제도시 된 건 2011년인데 참 이름은 거창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많이 고전을 했었어요. 근데 뭐 최근 한 2, 3년간 일단 뭐 부동산 폭등기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아무튼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뭐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영청송 지역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뭐 오늘은 제가 청라하고 영종도를 다룰 테니까 영청 지역을 보면, 청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의료복합타운, 의료복합단지 현대아산병원이 사업자로 선정됐고, 앞에 보이는 하나금융그룹 뭐 3단계 공사 시작한다고 해요. LG 마그나 합작법인도 출범하고, 현대모비스가 수소연료전지 그 생산시설 뭐 한 1조 원 투자해서 청라에 짓는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유통업체는 호재라고 보진 않지만 아무튼 뭐 스타필드, 코스트코, 마켓컬리 등의 계획도 있고, 이제 청라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로봇랜드인데, 로봇랜드는 뭐 10년째 지지부진하고 좀 출구를 찾기 힘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뭐 어떻게 잘 되겠죠 뭐. 청라가 그동안 문제가 교통이 문제였잖아요. 일단 지난 6월 29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 9호선 공항철도 이용에 직결하는 건 뭐 확정이 된 거고, 그건 뭐 되겠죠 뭐 곧. 7호선 청라 연장은 잘하면 올해 안에 공사 들어가서 2027년 정도 개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의 청라 연장, 그건 이제 추가 검토 사항으로 들어갔는데 뭐 되겠죠. 그 다음에 영종도 제3연육교, 영종 하늘도시하고 청라가 이제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론 영종대교 통해서 영종 국제도시하고 청라가 연결되긴 했지만 제3연육교 건설되면 두 곳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지게 되겠죠. 요즘 언론 보도나 유튜브 보면 영청송 지역, 특히 청라하고 송도에 대해서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한데 저는 좀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동영상 처음부터 좀 재수없는 소리를 하면, 저는 영청송 지역이 국제도시로 지정됐을 때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어요. 이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한국이어서. 한국은 영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영어가 자유롭게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제도시가 가능하겠어요. 홍콩은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영어가 자유롭고, 두바이는 5.1달러가 넘치잖아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 영어 잘합니다. 아니 한국이 영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달러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국제도시 표방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몰려올까요? 한번 외국 기업 CEO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을 가진 나라죠. 가끔 뭐 연평도 사건처럼 폭격도 벌어지고 교전도 벌어지는 그런 나라잖아요. 외국에서 봤을 때는 불안해 보인다고. 더군다나 영청성 지역은 또 휴전선에서 가깝잖아요. 이런 곳에 외국 기업이 국제 도시라고 해서 선뜻 들어올까? 또 뭐 경제 자유구역 그런다고 해서 외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올까요? 이게 중국의 개혁 특구였던 뭐 선전이라든지 주하이라든지 그런데 모델로 삼아서 저 경제 자유구역을 설정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국 현실에서는 되게 힘들었다고 저는 봐요. 중국이 경제 자유구역 같은 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화교 자본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전혀 말도 안 통하는 서구 자본이 처음부터 중국이 경제 특구에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영청성 인구가 현재 40만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6,000명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50만 명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장기 체류자, 단기 체류자, 불법 체류자까지 다 합친 거죠. 외국인 체류자 가운데 한 80%가 중국인, 또 그중 상당수는 조선족들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 인구의 거의 5% 돼요. 그런데 영청성 지역은 외국인 비중이 1.5%, 1.6%밖에 안 돼요. 국내 평균보다 낮다고요. 물론 이제 영청성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3D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국제도시로서 영청성은 지금까지는 별 성과가 없는 거예요. 영청성 지역이 2003년에 경제자유구로 지정됐습니다. 한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133억 달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놀랐습니다. 송도가 한 75억 달러, 영종도가 50억 달러, 청라는 7억 7천만 달러더라고요. 133억 달러면 일단 적은 돈은 아닌데, 영청성 지역 하면 외국 기업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어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딱 떠오르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133억 달러가 커 보이지만 이거 18년간 누적 액수고,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연간 GDP가 1조 6천억 달러거든요. 133억 달러면 우리나라 1년 GDP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청라의료복합단지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스타필드 예정지가 있어요. 공사 가림막은 쳐놨는데 공사 시작한 건가? 여기 돔구장 뭐 짓는다고 하던데. 청라 주민들이 여기 의료복합단지, 뭐 스타필드, 그 다음에 뭐 코스트코 이런 것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죠. 근데 저는 청라 주민들하고 약간 생각이 달라요. 저는 청라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인천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뭐 그리고 인천에 자주 가본 적도 없고 해서 그냥 방구석 유튜버의 골방 탁상공론가 입장에서 그냥 시부린다고 생각하세요. 뭐냐면, 여기가 청라 의료복합타운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하대 병원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7년 동안이나 사업자 선정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5개 컨소시엄이 달라들었다고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영청송 지역, 특히 청라하고 송도가 이제 조금 주목을 받게 되니까 5개 컨소시엄이 달라들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굉장한 좀 특혜를 줬죠. 오피스텔 3,000세대 지을 수 있게 하고 땅값을 850억 원이나 깎아줬잖아요. 옛날보다. 송도에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했던 행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먹튀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보다 잿밥에 더 우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청라 주민들이 현대 아산병원을 굉장히 선정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하대 병원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하대병원은 아예 의과대학을 옮겨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청라병원을 분원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본원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규모도 1000병상. 현대 아산병원은 800병상이잖아요. 인하대병원은 인천시 관내에 있잖아요. 이른바 먹튀를 하려고 해도 좀 힘들지. 이건 같은 지역에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먹튀를 했을 경우에 인천시가 괘씸죄로 다스릴 수 있는 행정수단이 있어요. 인천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마곡지구 남쪽 이 발산역 부근에 가면 이화여대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1014병상이에요. 2017년인가 개원했죠. 이화여대가 대형 병원 가운데는 좀 구설수가 있는 병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강서구 주민들도 이화여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이 왔으면 세브란스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이 왔으면 하고 말았는데 근데 이화여대 병원은 굉장히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일단 사업비가 땅값, 공사비, 의료장비 도입 등 해가지고 7천억을 썼어요. 아예 의과대학을 옮겨버렸어요, 이화여대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동에 이화여대 병원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붕원이 돼버렸다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이에요. 마곡병원, 강서병원이 아니라 서울병원이라고. 여기가 붕원이 돼버렸다고요. 이거 바로 붙어있는 요 자리 이게 한 35,000평 되는데 이게 마곡개발 초기에 의료특화구역으로 설정됐던 것입니다. 여기를 의료특구로 개발하려고 했었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화여대 병원에서 500m만 가면 미즈메드 병원이 있어요. 미즈메드 병원이 우리나라 여성 전문 병원으로 아주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역시 500m 떨어져 있어요. 현재 마곡지구에는 의학,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제넥신 사옥 있죠? 제넥신도 유명하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 있고, 미디어젠, 자 신신제약 있죠? 코오롱 생명과학 여기 있습니다. 삼진제약 여기 있죠? 펠릭스미스 여기도 의료 쪽이에요. DNA 쪽 관련 업체예요. 그 다음에 LG화학연구소가 있거든요. 생명현상은 결국 화학현상이에요. 그래서 LG화학이 연료전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바이오 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마곡지구에는 이미 생명의학 바이오 요 관련 업체가 29곳이 들어와 있거나 들어올 예정이에요. 마곡지구 가면 보통 R&D 센터이고 LG가 제일 대표적인 기업인데 사실 바이오 쪽도 마곡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여기 아산병원 하나 딱 800병상 들어서는 거하고 의과대학이 들어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여기서 인하대 의과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쪽에 바이오 관련이라든지 의학, 제약 쪽 관련 업체들 유치하는 데서 낫지 않았을까요? 저는 인천 도시 계획을 보면 그리고 인천 개발 방향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아니면 좀 의문점이 있어요. 이게 올해 5월 27일 2040 인천 도시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2040년 인천시 목표가 시민행복도시, 국제해양도시, 환경도시. 근데 인천시의 고민이 인구 성장 둔화 및 원도심 인구 감소. 진짜 인천이 지금 심각한 게 인천이 배드타운화 되는 거하고 인구 유출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전국 광역 단체별 주간인구 지수 현황, 낮 시간대 해당 지역에 얼마나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인천이 92.2거든요. 광주가 소비도시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보다도 더 낮아요. 당연히 100% 넘는 곳은 서울, 세종, 울산이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산업 인프라 노후화.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인천 지역에 공단이 많은데 상당수가 옛날에 만든 거잖아요, 이게. 자, 전국 시도별 인구 변화 추이,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고 만든 건데 1985년에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23.8%, 경기도는 11.5%, 인천은 3.8%였거든요. 34년이 지난 2019년 말 현재 서울의 인구 비중은 줄어들었어요. 18.69%로. 인천은 5.69% 늘었어요. 근데 진짜 폭증한 것은 경기도예요. 2배 넘게 성장을 해버렸어요, 인구.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람들이 경기도로 몰려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 내 총생산, GRDP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GDP예요. 서울이 1985년에 대한민국에서 서울 GRDP가 차지하는 비중이 25.23%였는데 2019년에 22.53%. 좀 감소를 했죠. 근데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로 보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여전히 부자 동네인 거예요. 경기도는 13.88%에서 지금 24.86%. 경기도 인구 비중이 25%니까 거의 비슷해요. 문제는 인천이에요. 인천은 2019년 말 현재 4.66%예요. 인천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9%거든. 그러니까 인천은 인구 비중 대비 GDP가 낮은 거예요. 이게 인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망천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2040 도시기본계획안. 자, 여기 잘 보세요. 파란색 네모 안에 들어있는 곳들이 새롭게 개발 중인 곳이에요. 북부권역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가. 남부 쪽에 있긴 있지만 송도국제도시가 대표적인 거죠. 북부 쪽에 몰려 있어요, 분명히.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안의 공간 구조입니다. 3도심, 5부도심, 8지역 중심, 12지구 중심인데 도심 3개가 송도, 9월, 부평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GTX B 노선이잖아요. 공항철도 및 인천지하철 중심으로는 5부도심을 설정했습니다. 이게 공항철도잖아요. 공간구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GTX B를 중심으로 도심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공항철도가 사실상 GTX 아닌가요, 이게? 표정속도 높일 것이고 9호선 직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호선 직결이 되면 공항철도는 서울의 3대 도심인 광화문, 여의도, 강남까지 다 연결되는 정말 기가 막힌 노선이 되거든요. GTX-B는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가지고 민간 사업자 아직도 선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뭐 언제 될지 모르는 노선인데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가장 현실적인 공항철도 이 노선을 따라서는 부도심을 설정한다? 이게 좀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발전축이 4개예요. 평화벨트축. 이건 뭐 당연하죠. 도시재생축. 뭐 이건 이해가 가요. 근데 미래성장축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기반축은 이렇게 설정하고 있고. 국제기반축이라고 해서 이 성장과 관련 없는 건 아니긴 한데 글쎄 제가 봤을 때 이게 미래성장축 하나 또 하나 뭐 이게 미래성장축 하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공항철도 이 황금노선은 국제기반축으로 설정하고 미래성장축을 이쪽으로 설정을 했는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김포공항 복합도시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신도시, 마곡시구 있고 뭐 이제 고촌까지만 추가 3기 신도시가 된다면 여기 엄청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있고 청라 있고 이게 오히려 미래성장축으로 딱 적합한 곳 아닌가요? 2019년 10월 29일 날 인천도시발전 미래구상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표를 2분이 하셨어요. 근데 인천 경의쪽 활성화 방향 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원론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공자님 말씀. 제 눈에 확 띄었던 건 요거였어요. 인천 북부권 활성화 방안. 제 생각하고 일치했습니다. 이 양반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간 인천공항 경제권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공항회랑권. 인천 북부권에 신도시 산업단지 등이 계속 들어선다는 거예요. 뭐 인천시 관할은 아니지만 김포 한강신도시 있고, 김포 원도심 개발도 있고, 검단 신도시 있고, 계양 테크노밸리 있고, 대장 신도시 있고, 검암 7,000세대 정도 개발하죠. 검암 역세권 개발 있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요 마곡지구가 있잖아요.
청라 IHP 있죠. 인천 하이테크 파크 있고, 인천 국제공항, 이게 영종도가 3,700만 평인데 이거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고 개발 계획 세워져 있잖아요. 물론 남북권역에도 송도가 있고 여기 시흥 백호 신도시도 있지만 이쪽이 더 많잖아요. 물론 이쪽 남쪽에 이제 규모도 엄청나, 여기 규모가 송도가 뭐 1,500만 평 개발하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인천 북부권역의 이 개발 상황이 남부에 비해서 밀릴 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여기. 제가 항상 김포공항 복합개발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마곡, 대장, 계양 이 세 곳의 업무단지 자정용지 면적이 거의 90만 평쯤 돼요. 거기다가 김포공항 복합개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선언을 했잖아요. 1차가 13만 평인데 제가 봤을 땐 최대 30만 평까지 늘어날 거예요. 요곳의 업무단지 자정용지 면적이 한 110만 평, 120만 평 돼요. 이거 엄청난 곳이 된다고요, 여기가. 인천 지역 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인데, 제 관심을 끄는 건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에요. 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산업단지들은 최근에 건설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대응이 가능해요. 검단 산업단지도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 조성된 거라고요. 다 이거 신축이지, 신축. 인천 남부에는 송도 산업단지만 있죠. 물론 송도 산업단지 면적이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제가 2040 인천 도시 기본 계획안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8개 생활권을 설정을 했더라고요. 동부권에 계양과 부평을 묶어놓고 서부권에 청라하고 검단을 묶어놨는데, 문제는 왜 청라, 검단하고 계양을 떼어놓았냐는 거죠. 계양은 제가 봤을 때 청라, 검단하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공항철도로 다 연결되는데, 영종도야 섬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청라, 검단, 계양 같이 묶어야 돼요. 그리고 부평은 차라리 동남권 이쪽으로 묶던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훈한 연구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 검단하고 계양을 묶었어요. 이렇게. 이거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인천국제공항, 청라, 계양, 김포공항 이렇게 해서 발전축을 설정하고 있고, 예시지만 인항공기 시험인증 클러스터, 항공금융보증기구, 항공기 리스사, 항공 ICT 혁신파크, 공항산업 기업 육성, 대한항공 아시아나, 여기 김포공항에 본사 있잖아요. 여기 대장 신도시 있고, 그 다음에 마곡지구 있고, 혹시 고촌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 거기도 업무단지 거대하게 형성될 테니까. 이 주장이 지금 근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운받은 건데, 요즘에는 공항 경제권이란 말을 씁니다. 1세대 공항은 그냥 비행기 뜨고 내리는 곳이에요. 2세대 공항은 운송, 쇼핑, 비즈니스가 결합되고 여가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겸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됐다면, 3세대는 글로벌 접근성에 기반한 산업 거점과 배후 지역까지 확대한 경제활동이 거점. 지금 김포공항 복합개발이라든지 인천공항 복합개발은 다 3세대 개념에 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항 경제권이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영종도 전체 면적이 3,700만 평인데 영종도는 매립을 통해서 계속 땅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계속 자라는 섬이라니까요. 계획이 세워져 있고 실행 중이고 계획된 사업이 엄청나요. 제1국제업무단지 있죠. 파라다이스 시티 이미 다 완공됐죠. 제2국제업무단지 5만 평 있고, 제3국제업무단지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이거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2023년인가 24년 개장할 예정이라던데 132만 평 6조 원 투입되고, 그 다음에 MRO 항공정비사업 이거 면적 50만 평이나 되더라고요. 비즈니스 R&D 벨트 이거야 공항 주변이니까 터미널 주변에 호텔도 생기고 비즈니스 공간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물류 제조 벨트, 제가 알기로는 인천공항 그 주변에 물류단지 규모가 50만 평인가 55만 평으로 아마 계획돼 있을 거예요. 일부는 이미 완공됐고 앞으로 계획 중인 것까지 다 합치면 한 50만 평 55만 평 돼요. 제조 벨트도 건설할 모양이더라고요. 이 물류는 이제 단순한 창고 개념이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류는 신성장 동력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물류 중요성 절감했잖아요. 여기 미단시티는 지금 여기 좀 문제가 많죠. 미단시티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인천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계획은 한 1조 원 투입해서 82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1차로 시저스 코리아 복합 리조트 한 2만 평인가 3만 평 면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700개 객실을 가진 호텔, 컨벤션 센터, 수영장, 스파 등 건설할 계획이었죠. 사업비는 한 8천억 정도 되고 거기에 외자를 한 5억 달러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중국의 프리그룹하고 미국의 카지노 기업인 시저스가 50대 50에 합
적자 회사를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2019년에 공사 시작했다가 작년에 공사가 중단돼 버렸잖아요. 시저스가 빤스런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미단 시티 시저스 코리아 복합 리조트 공사를 쌍용건설이 했는데 공사비를 못 받아버리니까 유치권을 행사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한상 드림 아일랜드, 이건 준설토로 매립한 곳이에요. 106만 평. 휴양, 관광, 문화, 비즈니스, 레저, 교육, 연구 기능 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주변으로 계속 준설토 매립해서 또 계속 땅 여기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공항 신도시하고 하늘 신도시가 다 합쳐서 6만 세대 계획이죠. 공항 신도시는 이미 완성된 곳이고 하늘 신도시는 5만 한 4천 세대죠. 지금도 계속 건설 중이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라보다는 이 영종도 지역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건 제가 그려 넣은 겁니다. 저는 서부축이 3대 핵심 지역이 김포공항 복합도시 여기하고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광명시흥 신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인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핵심 지역이 이쪽이에요. 인천공항 복합도시.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건데 이건 인천국제공항하고 청라까지 포함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송도 엄청나게 크죠. 무슨 100옷은 물론 인천시 과다는 아니지만 이쪽으로도 엄청나게 크죠. 서울 중심으로 본다면,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세 곳의 업무단지 거대 핵심 지역이 생기는 것이고, 인천시 쪽에서 본다면 이 두 곳의 거대 핵심 지역이 저는 생겨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40 인천시 도시 기본 계획안이 송도 9월 부평의 3도심을 몰빵한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송도는 당연히 도심 돼야겠죠. 청라하고 영종을 묶어서 하나의 도심, 검단, 계양, 테크노밸리를 묶어서 하나의 도심, 이렇게 만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요? 여기 저 지도상으로 보니까 멀어 보이는데 검단, 계양, 테크노밸리 여기 7km밖에 안 떨어졌어요. 10km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청라하고 영종도, 영종 하늘도시 이렇게 청라 보면, 청라 합치면 특히 제3연육교까지 만들어지면 여기 뭐 한 몸이지. 지도상으로 보면 멀어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도심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버려진 동네, 신월, 고강, 원종동, 내일은 다르리 라는 동영상에서 부천시 비전 2030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비판을 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부천의 미래, 부천의 신성장 동력은 이쪽인데, 부종은, 원종, 고강권 이쪽인데, 부천시는 여전히 중상동 권역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걸 좋게 보면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나쁘게 보면 중상동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제가 그렇게 비평을 했었잖아요. 저는 인천시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별명이 송도청이잖아요. 송도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물론 송도가 1,500만 평으로 워낙 큰 데다가 또 뭐 성과도 있었죠. 삼바도 들어오고 셀트리온도 들어오고 SK 그 뭐 생명과학 거기도 들어온다는 얘기 있고, 뭐 외국인 학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등등 송도가 성과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개 도심을 이쪽으로 몰빵한 이유가, 송도는 신도시잖아요. 근데 이쪽이 구도심, 원도심 지역이잖아요. 송도가 원도심하고 가깝거든. 그러니까 이 축을, 원도심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송도가 원도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송도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인천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좋게 말하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기존 관성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 축을, 원도심을 제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개발하되,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지역하고 요기요 검단, 계양, 테크노밸리 이쪽 지역을 화끈하게 밀어주고 잘 개발해야 돼요. 인천은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베드타운이 안 되고 경부 축에 계속 밀리고 경기도한테 엄청나게 밀리고 있잖아요. 인천이 제대로 날려면 두 개의 축으로, 송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축 하나하고 공항 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한 축, 이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될 것 같은데, 인천 2040 도시 기본 계획안을 보면 날개 한 개로 날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 제 눈에는요. 너무 지나친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인천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제2공항철도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고 있죠. 제2공항철도 저는 괜찮은 노선이라고 봅니다. 뭐 인천발 KTX 여기 수인선 연결해서 오죠. 그러면 뭐 이렇게 가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또 안 들어갔어요. 특히 영종도 주민들 굉장히 분개하고 인천 지역 언론들 인천 패싱이라고 비판 기사 쏟아내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왜 이 청라나 영종도 주민들이 공항철도 9호선 직결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제2공항철도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반응의 강도가 좀 다른지 좀 모르겠어요. 제2공항철도 건설되면 좋겠지만 이미 공항철도가 있는데 이게 쉽게 건설되겠어요? 사업비도 이게 작게 드는 것도 아니고 예상 1조 6,800억 원인데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공항철도 적자 보고 있는데 이게 제2공항철도까지 만들어버리면 이 적자 보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문제잖아요. 공항철도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황금 노선이에요. 공항철도가 9호선하고 직결되면 자 서울의 3대 업무지역이 3대 도심이 광화문, 여의도, 영등포, 강남 아닙니까? 공항철도 9호선 직결되면 이 세 곳을 다 통과해요. 표정속도 상승시키면 GTX나 마찬가지가 되는 게 공항철도 아닙니까? 이미 깔려있고 근데 공항철도 9호선 직결이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9호선은 광역철도가 아닌 서울도시철도입니다. 서울시는 9호선을 직결할 경우에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게 인천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설비의 10%인 40억 원하고 운영비 일부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인천시는 40억 원은 부담할 수 있지만 운영비 부담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난색을 피해서 지금까지 9호선 직결이 안 된 거예요. 9호선 직결 얘기 나온 지 10년이 넘도록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천시 주장은 광역철도라면 법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한 근거가 있다. 근데 9호선은 서울시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돈을 못 내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9호선을 광역철도로 승격시켜달라 이거예요. 국토부 이건 권한인데 국토부는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바꾸는 그 과정이 뭐 10년 이상 걸린대요. 뭐 쉽게 되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국토부가 왜 그걸 좀 꺼려하고 있냐면 광역철도가 돼버리면 운영비를 국토부가 부담해줘야 되는 그 비율이 또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국토부도 좀 팔짱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항철도 9호선 직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서울시민이니까 너무 서울시 입장에 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9호선이 공항철도가 직결되면 제일 크게 혜택 보는 게 인천시인데 그걸 갖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운영비 부담을 못 하겠다니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뭐하러 이걸 9호선을 직결을 해줍니까 이걸. 가뜩이나 지금 서울시 지하철 적자액이 1년이 지금 1조 원 넘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건 인천시가 얼마든지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천시 지금 입장은 이거 아니에요. 철도는 지하철은 끌고 와서 혜택은 보겠지만 운영비는 못 내겠다.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무임승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짜로 타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2공항철도 건설도 좋지만 일단 제일 먼저 공항철도 9호선 직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인천시가 키를 쥐고 있어요. 이 황금도선 이 좋은 노선은 소 닭보듯 하면서 가능성 별로 높지도 않은 제2공항철도에는 목을 맨다? 난 이런 인천시의 태도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과격하게 해석을 하면요. 인천시가 공항경제권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km 전방에서 구간 단속이 종료됩니다. 규정 속도 100km 구간입니다. 내가 지금 90km로 다니는데 공항철도 지금 내가 전방에서 구간 단속이 종료됩니다.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내가 시속 100km로 다니는데 공항철도가 더 빨라. 100km 가변형 단속 종점입니다. 제한 속도 확인 후 여기가 안전 제한속도 운행하세요. 100km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제한속도 100km 지점이거든. 근데 공항철도가 나보다 약간 앞서가는 걸로 봐서 지금 공항철도 속도가 시속 80km 되는 거야.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에서 제작했다는 지도를 인터넷에서 떠있길래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엄청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쌓인다고 해가지고 청라의 위상이 바뀌긴 바뀌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바뀔 수 없다고 봐요. 이건 개별적인 사건으로 그냥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권투로 치면 단타에 불과한 거예요. 한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종과 청라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국제도시냐 공항경제권이냐? 저는 공항경제권 형성이 맞다고 봐요. 공항경제권을 형성한다고 해서 국제도시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항경제권 당연히 국제도시가 되는 거죠. 처음에 영청송 지역에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고 2011년에 국제도시로 설정했을 때만 해도 한국의 경제적 위상,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한 푼의 달러를 더 벌자, 이 입장에서 설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지난 10년간 혹은 20년 사이에 한국의 위상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러니까 막말로 달러를 구걸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좀 더 외국 자본과 좀 더 대등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외국 자본도 한국에 국제도시니 경제자유구역이니 들어올 때는 한국 임금 싸지도 않는데 저렴한 임금이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 인프라와 뭐 괜찮은 혹은 꽤나 높은 콘텐츠 제작 능력, 생산 능력을 보고 임금은 좀 비싸더라도 여기 들어오면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제도시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10년 전, 20년 전의 마인드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려면 이게 공항경제권이 오히려 더 직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청, 송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송도는 바이오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 좀 나은 것 같은데 영청의 아이덴티티 형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천시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도 좀 고민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근데 제가 영종 주민들, 청라 주민들 그 부동산 카페를 쭉 글을 좀 봤었는데 그런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이 이런 호재가 있다 나열만 할 뿐이지 이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청 지역에 어떤 핵이 형성될 수 있는지 어떤 아이덴티티가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복합적 종합적 사고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